저는 삼성 SDS 물류 MI 그룹의 배성훈 그룹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어졌던 좀 컨테이너 쪽의 시황을 좀 살펴보면 앞서 이제 기조연설 때 권호균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좀 이제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 이제 양대 운하의 글로벌 공급망 경색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해상 운임의 변동폭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인데요. 오늘 자리에서 이제 저희 삼성 SDS에서 바라보는 올해 있었던 이제 시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또 올해 전반의 전망도 같이 좀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목차는 이제 경제 동향, 해상 시장 동향, 전망 그리고 마지막 요약인데요. 이렇게 먼저 경제 동향을 조금 앞서 포인트를 짚고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컨테이너, 이제 포장된 물품이든 아니면 포장이 되지 않은 벌크선이든 아니면 원유 유조선 또는 석유 제품선이든 모든 이제 선박에 또는 이제 선적에 쓰이는 물품들은 사실 글로벌 경제의 큰 매크로 움직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조금 짧지만 좀 포인트만 경제 동향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이제 일단 보시면은 미국과 그리고 이제 신흥국, 경제개발도상국의 모두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세가 조금 빠름에 따라서 지금 24년과 25년도에 경제 자체가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작년부터 좀 이어졌던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사실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 좀 재정 지원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은 리스크가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24년과 25년도 약 3.1, 3.2%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는 이제 19년도에 있었던 2.8%대의 실질 GDP 증가율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즉 경제가 24년과 25년에도 조금은 뜨뜻미지근한 이런 형태의 이제 양호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번 장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초록색 그래프인 이제 미국의 이제 CPI 지수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 11월, 12월 이 경에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약 이제 2%대에서 움직였던 인플레이션이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낮췄고 그때 당시에 물가는 약 0% 정도에서 수준에서 움직였었죠. 이렇게 움직이던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이제 이런 경제 상황을 좀 탈피를 하고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기점이 이제 21년 3월이었는데요. 이런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통과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풀린 돈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22년 4월, 5월 기점으로 보면은 단 1년 만에 약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됐었죠.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의 이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늘어나는 비용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에서의 비즈니스나 운영 측면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래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이런 이제 상황을 탈피하고자 22년에 무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기준금리를 0.75%씩 인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려 이제 4번씩 연속 4차례 연속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그렇게 올라갔던 이제 기준금리의 효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순간적인 이제 부정적 효과를 받으면서 수요의 이제 부정적 효과와 함께해서 이제 컨테이너 해상 운임도 좀 하락했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제일 최근에 발표한 24년 1월에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 3.1%인데요. 지금은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은 5.5%입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요. 아직은 미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방향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메인인 해상시장 동향입니다. 컨테이너 해상 운임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다루는 지표죠. SCFI라고 하는 이제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의 13개의 항로와 이 항로의 운임의 가중 평균을 한 종합 지수를 가지고 이제 보통 운임의 추세와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이제 24년 1월 평균 운임입니다. 이제 TEU당 약 3,000불 가까이 올랐었고 MOM 이제 23년 12월 대비해서는 112%로 엄청나게 급격히 운임 상승을 했었죠. 이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이제 홍해 리스크의 영향이 가장 컸었고요. 또 이제 미주 서안과 동안의 운임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는 이제 미 동안으로 가려고 했던 파나마 운하가 이제 정체가 됐었고 수에즈 운하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동안으로 갈 때 오히려 서안에 몰리는 수요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면서 운임이 같이 급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첫째 주까지는 계속 상승을 했던 이제 SCFI는 2월 9일자에 한 2,166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중국 춘절 연휴로 해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다수의 이제 시장 관계자들이 보는 급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하락하지 않을까, 뭔가 단기 고점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거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장표는 미국 소매 수입 물동량입니다. 미국의 그 소매 판매, 즉 이제 소비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소매 수입 물동량도 굉장히 수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24년 연초라서 사실 24년 전체의 소매 수입 물동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 현재 수준에서 볼 수 있기는 힘들겠지만 이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상반기까지만 봐도 23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약 5% 이상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그래프만 지금 보셔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 5%대 이상의 증가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매 수입 물동량의 전체 연간 그래프만 봐도 21년과 22년에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수입 물동량이 좋았던 두 해를 제외하고도 24년에는 약 세 번째로 여전히 물량이 굉장히 견고할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이제 홍해 사태로 인해 이제 이런 운항 일수나 비용 증가는 미국에서도 이제 공급망의 어떤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전번 장표에서는 공급 쪽 컨테이너 공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3년에 컨테이너가 인도된 물량이 약 221만 TU예요. 지금 약 30년 가까이 있던 이제 시계열 그래프를 쭉 봤을 때도 작년에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컨테이너 선박이 인도가 됐었는데 24년 올해는 23년보다도 더 많은 신조가 인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초 이제 22년 말 정도에만 해도 여기 아래에 파란색 그래프에 선박이 해체되는 물량이 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MO 친환경 규제, 저희가 많이 아는
EEXI나 CII가 이제 도입이 되고요. 또 24년부터 이제 CII 랭킹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런 친환경 규제 효과로 인해서 이제 좀 폐선 물동량이 조금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24년, 20년도에는 더 많은 양이 기대됐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운임이 조금 굉장히 양호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스크랩 물량도 이제 조금 24년, 25년 뒤로 조금씩 지연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순 증감률은 보시면 23년에 한 8% 이제 공급 증가가 했었으면 24년에도 약 8%대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감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여전히 선복의 공급 과잉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의 이제 전년도 대비 증가와 수요의 증가율을 같이 한번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8%대로 공급의 증가는 여전히 유효를 하고 있고요. 수요가 이제 23년에 0.3% 정도 증가해서 올해 3.8%로 상당 부분 회복을 하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는 선대 증가율이 저희가 23년 4월 기점으로 봤을 때는 약 24년에 약 5.8% 정도만 증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23년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인도를 받고 오히려 저점을 기록하고 24년부터는 차츰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 공급 증가율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졌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황 자체가 24년 한 상반기까지 매우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주들이 선박을 이제 인도받는 것을 이제 꺼리고 뒤로 연기를 함에 따라서 이제 23년에 받아야 됐던 신조들이 24년에 몰린 효과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근데 수요에서 공급을 차감을 한 여기 이제 수급 격차를 단순하게 보면 22년에 약 이제 한 7.7, 23년에도 약 7.7%인데요. 그래도 24년과 25년에 들어가면은 수급 격차가 매우 이제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24년, 5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펀더멘털 측면으로만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홍해 서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케이프 이제 오브 굿호프라고 한 희망봉을 우회를 하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톤마일 증가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있었던 많은 선봉량들이 흡수가 되면서 지금은 운임이 높은 수준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가 완화됐을 때는 이전 수준으로는 차츰 회귀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반의 이제 시장 볼 때 이제 선사들의 동향도 저희도 계속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M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 19.7%죠. 여기 사선과 용선을 합한 전체 운영 선대가 약 560만 TU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560만 TU 중에서 여기 표시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오더북이라고 해서 조선소에 이제 발주된 이제 잔량입니다. 즉 향후에 이만큼은 다 이제 인도를 받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오더북을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 선택으로 나눴을 때 비율을 약 26.2%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MSC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인도받게 되면은 이제 700만 TU가 넘겠죠, 운영 선대가. 지금 이게 장표만 보셔도 MSC와 또 CMA, CGM,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오더북 잔량 비율이 약 25%대 다 이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머스크랑 이제 하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11%대, 10%대 주제 초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이제 그 제미니 협력에 따른 뭐 그 앞선 두 선사 간의 어떤 장기 계획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 있고요. 또 MSC는 확실히 이제 전통 그 해운업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닛 원가를 절감을 한 그 전략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반면에 머스크는 기존에도 계속 발표를 했었던 종합물류 회사로 이제 변모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오더북 잔량이나 현재 선사들의 이제 현황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항 정시성입니다. 글로벌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 이제 정시성을 볼 때는 약 이제 34개의 이제 항로의 이제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정시성을 나타내는데요. 정시성은 이제 예상되는 ETA, 이제 예상 대책 그 도착 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을 못 지키는 그 타임을 못 지키는 선박을 가지고 정시성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23년 12월에 56.8%였습니다. 이 앞에는 그래도 60%한 초중반대로 상당히 많이 회복세를 보였다가 11월 대비해서 많이 이제 급락을 했었죠. 물론 이제 19년도 수준에는 아직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했었던 이제 정시성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그 홍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에서 특히 북유럽 항로의 그 정시성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이제 10월까지만 해도 64.4%대 정도 기록하던 정시성이 11월 55.5, 12월에는 약 46.4%로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로벌 전체에도 정시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장표는 저희 이제 북미 주요 포트의 저희 컨테이너 선박 대기 현황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저희 삼성 SDS에서는 북미 말고도 이제 유럽이나 글로벌 이제 주요 포트에 AIS를 활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선박에 한해서 이제 지금 외항에 있는 대기 척수나 현재 접안하고 있는 선박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표를 보셨을 때 이제 상단에는 척수입니다. 베슬 이제 넘버 척수고 아래에는 대기 지연일수로 보시면 되고요. 왼쪽의 포트 오브 LA는 이제 미주 서안, 그다음에 이제 뉴욕은 동안, 이제 오른쪽은 걸프만의 대표적인 항구인 사바나의 현재 뭐 최선 형태나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하고자 이렇게 보고서에 담고 있고요.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약간 뉴욕 쪽에 이제 그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튀었던 척수가 지금 다시 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코로나가 엄청 이제 극심했던 기간에 미 서안의 외항 대기 척수가 약 120척까지 늘어났었어요. 지금은 보시면은 뭐 외항 대기 척수만 보면 23척으로 매우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모니터링 통해서 이상 변수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현황입니다. 컨테이너의 수입해서 수입 물량 또는 수출 물량 그리고 환정 물량까지 각 항구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장표인데 저희가 주요 국가 뭐를 구분을 하고 뭐 한국과 중국의 주요항 뭐 이제 북미 쪽 이렇게 나눠 가지고 왼쪽에 이 그래프는 이제 23년 12월과 22년 12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항만에서의 처리량이 늘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이 장표에서 이번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그 미 동안의 이제 그 양 내 이제 운하의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미 동안으로 갈 때 이제 계속 막히니까 미 서안으로 가서 이제 인터모다를 활용해서 동안으로 가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보시면 이제 특히 롱비치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30%나 처리량이 많이 늘었었죠. 이렇게 이제 좀 월별로 저희가 이렇게 지표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리서치를 이렇게 컨테이너 쪽을 좀 보셨으면은 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연간으로만 장표가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먼슬리로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이 국가의 주요 항구의 통계 사이트에 직접 다 접속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하면 좀 시계열적 측면이나 아니면 계절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에 좀 유리할 수 있어서 같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올해 참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해운 쪽에서는 이슈들이 많았는데 올해 초에 또 머스크와 하팡로이드가 제미니 협력 결성을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가장 큰 얼라이언스인 이제 2M의 MSC와 머스크의 얼라이언스가 25년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머스크와 하팡로이드가 제미니 협력체를 발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제미니가 뜻하는 어원은 쌍둥이인데요. 이런 단어를 뜻을 봤을 때만 해도 머스크와 하팡로이드 외에 타선사의 이제 제휴는 없을 거라는 게 관측이고요. 지금 제미니가 추구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12개의 주요 허브 항구와 이제 상당수의 지역 셔틀, 피더선을 운영을 해선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즉 메인 항구의 기항을 최소화하고 반면에 이제 셔틀 이제 선을 활용을 한 이제 좀 기민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이를 통해서 앞서 정시성도 조금 보여드렸지만 이 운항 정시성을 90% 이상 수준으로 제고를 하겠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타 선사 얼라이언스들이 이제 개간이 복잡해지죠. 가장 복잡한 거는 아무래도 디얼라이언스가 아닐까 합니다. 디얼라이언스를 보시면은 하팡로이드만 유일하게 유럽계 선사였고요. 지금 하팡로이드의 독일계가 빠지게 되면은 ON이나 HMM, 양명 모두 이제 아시아계 선사만 남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남는 이제 아시아계에서 이제 과연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아질 것 같고요. 2M에서 이렇게 보면 MS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얼라이언스에 투입된 선박은 약 150만 TU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560만 TU의 지금 MSC가 운영 선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MSC는 타 얼라이언스, 타선사와의 제휴가 없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 선대만 투입을 해도 충분히 서비스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이미 갖춘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희 이제 국내 선사로 보면은 속해 있는 이제 HMM 있는 디얼라이언스가 좀 가장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션 얼라이언스에 있는 여기에서 새롭게 파트너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오션 얼라이언스에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와나이나 이제 이스라엘 선사 짐 같은 타선사와 협력을 하는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방안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25년 2월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좀 얼라이언스의 공급망, 재구축, 서비스 네트워크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컨테이너 이제 시황은 어떤 수준이 될지 한번 같이 전망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유용한 그 지표, 저희가 보고서에 같은 내용을 계속 담지는 않아요. 보고서에서 조금 이 시점에 조금 더 유용한 지표가 있다든지 새롭게 발굴하는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발굴을 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재고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여기 초록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북미 수입 물동량인데요. 23년 2월에 이제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나서는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북미 수입의 물동량이 많이 회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랑 이제 같이 보이는 지표가 이제 재고율인데요. 이 재고율이 뜻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를 모두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즉 이제 지금 가장 2년간의 고점이었던 기간을 보면은 23년 6월 1.41이었는데요. 즉 현재 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를 모두 판매하는데 약 1.41개월이 소요가 된다.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 2.41이 숫자에서 단기 고점을 찍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방향은 재고가 줄고 이제 판매가 늘고 있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고가 증가를 하더라도 판매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가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에 경기가 재고보다도 판매가 더 빨리 증가하는 경기 회복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금 컨테이너 쪽으로 봤을 때는 물량의 운임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지표는 그 날씨 환경 지표입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컨테이너 그 시황이 계속 저시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깼던 게 딱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 홍해 쪽에 이제 공급망 리스크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가 있었다면, 그보다 살짝 앞서서 있었던 게 파나마 운하에서의 가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가뭄이 나타났던 날씨 환경 그 요인입니다. 이 장표는 그 이제 미국 그 국립 해양대교관리국에서 발표하는 ONI 지수인데요. 이제 ONI 지수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0.5와 마이너스 0.5를 기준으로 해서 0.5가 넘어서면은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0.5 이하로 가면 라니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 30년의 긴 시계를 봤었을 때도 지금 현재의 수준이 매우 높죠. 가장 그 높은 시점이었던 14년, 16년, 97년, 98년을 대비해서도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심각한 엘니뇨에 따라서 뭐 파나마 운하나 또 라인강, 오데오 등에도 여전히 가뭄으로 인해서 물류 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공급망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SDS에서는 사실 작년 6월에 이 지수를 처음 이제 보고서에서 소개를 드렸어요. 보고서에서 소개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파나마 운하나 엘니뇨의 이제 위험성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파나마 운하만 보면은 이제 곧 4월, 5월에 우기가 오면서 조금 현재의 수준에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판단이고요. 네, 저희 이제 삼성 SDS에서 바라보는 올해의 그러면 SCFI 컨테이너 해상 운임의 전망 어떻게 되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가지고 있는 브라이틱스라는 그 엔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뭐 수요 공급 외에 다양한 이제 변수를 넣어서 이제 운임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떤 운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풋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잖아요. 현재 그 과거 인풋 데이터가 현재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 이제 전망 수준도 비슷하겠지만 그 데이터가 뭐 바뀌게 되면 이제 전망치도 좀 바뀔 수 있는 점 또는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4년 1분기로만 보면 이제 운임이 1,800에서 2,300대 좀 변동폭이 매우 크죠. 그다음에 그 북미 서안이나 동안, 유럽 모두 이제 평균 운임을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스팟 운임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어쨌든 대규모 신조 딜리버리 인도로 인한 공급 가행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파나마 운하가 이제 그 우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정체가 조금 해소될 거라는, 그다음에 스웨즈 운하에도 역시 이제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되면서 운임은 2분기가 조금 넘어서면은 조금 회복세를 띠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전망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장표 요약하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올해 11월에 미 대선이 있죠.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이 있는데 또 두 후보의 워낙 다른 성향으로 인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른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가 될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홍해 지역에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도 좀 생각보다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었던 게 계속적인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국지적으로 조그만 미사일이나 있을 수도 있지만 이란이나 이라크, 사우디까지 참전하는 전면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어떤 조그만 움직임에 따라도 국제 효과가 굉장히 변동폭이 많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엘니뇨 이런 문제의 심화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도 다시 재현될 우려도 있다라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해상 쪽만 보면은 일단은 홍해 사태로 인해서 운임이 급등은 했죠. 근데 이 급등한 운임이 어느 정도로 장기화가 될 것인지, 트렌드를 바꿀 정도의 장기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내려갈 것인지, 결국에는 시점, 기간이 좀 주시해야 될 포인트 같고요. 펀더멘털로 보면은 어쨌든 기록적인 공급 과잉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재민이 결성으로 인해서 선사 간의 치열한 얼라이언스가 눈치 게임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런 인한 공급망 불안은 ING 지속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에서는 작년 11월, 12월부터 해서 월간 MI 웨비나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가 매달 발간하고 있는 다양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월간으로 나는 보고서 외에도 분기 또는 시황 이슈만을 다루는 보고서, 또는 또 심층 있게 주제를 다루는 보고서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또 저희 그룹에서 같이 웨비나를 통해서 내용을 좀 재미있고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첼로스케어 가입하셔가지고 물리 인사이트도 많이 얻으시고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